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집 삼성 오빠, 깐돌이 오빠 천만입니다. 벌써 3교시가 이제 시작됐어요. 3교시. 지금부터 이제 듣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가지고 3교시를 1교시처럼 시청해 주시는 분도 있으니까 하여튼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이스 블로그 아니겠어요? 보이스, 꿀보이스 하는데 요즘 꿀보이스가 아니라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좀 불편하시더라도 들어주세요.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자꾸 눈으로 보면 눈 침침해지고 안 좋아. 보니까 이왕이면 다크모드로 하세요. 다크모드, 스마트폰 다크모드로 해가지고 최대한 시력을 보호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시고 가능한 귀로 들으시면 됩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2교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떠들어댔는데 반도체 항상 중요하죠. 삼성의 어떻게 가장 중심축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먹고 살 수 있는 건 반도체밖에 없는 것 같아. 이 반도체 수출해가지고 그나마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하죠. 중요하고 우리 삼성전자가 그만큼 위대하고 훌륭한 기업이야. 근데 왜 삼성전자 이렇게 못 살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국민들의 그 생각과 시선도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정부 정치권들도 정신 차려야 하고요. 이런 대기업, 삼성전자 같은 기업 한 두세 개만 있으면은 진짜 대한민국 날아다닐 것 같아요. 좀 아쉽기는 해요. 좀 계속 이런 삼성과 같은 큰 기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노무라 일본계 투자은행인데 투자은행 그 노무라 증권이 있어요. 노무라 증권 여기서 내년에 그 한국 그 경제 성장률이 부진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근데 코스피 상단으로는 한 3,500선을 제시합니다. 3,500선. 결국은 코스피는 약간 코스피가 아니라 경제 성장률은 부진한데 코스피 상단은 한 3,500선으로 본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보니까 그 노무라 증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17일 보니까 그 온라인에서 내년 그 경제 전망 그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3.9%에서 내년에는 2.1%로 둔화될 것 같다. 엄청나게 떨어지네. 보니까 거의 반토막인데요. 3.9에서 2.1이니까. 하여튼 성장률이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아요. 침체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얼핏 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보니까 경기 회복의 그 온기가 골고루 전파되지 않은 상황이다 합니다. 따뜻한 기운이 퍼져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골고루 전파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 가운데 보니까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있죠. 그 연방준비제도 같은 데서 유동성을 옥죄는 정책을 취하면은 결국 테이퍼링이죠. 테이퍼링 취한다면은 세계의 그 경제의 동력이 약간 약화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세계 경제는 견조한 흐름을 보이겠지만요. 하반기에는 상당한 수준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리스크로 나타나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로 이제 변질될 것 같다. 그렇게 보는가 봐요. 그 내년 경제 성장률이 한 2% 이하이고 장기적으로 한 1% 중후반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제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2.1%의 성장률은 그렇게 뭐 보수적이지 않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코로나 그 확산으로 이제 경기가 위축되고요. 내수도 쉽지 않은데 내년에 이제 3% 성장을 이제 이어간다는 것은 오히려 다른 기관들이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다. 다른 기관들이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얘들은 지적을 해버려 그냥. 지적해버린다. 그래서 앞서서 그 글로벌 투자은행 그 크레딧 스위스 있어요. CS. 얘들도 웃기는 애들이죠. 또 CS에서도 내년에 그 한국 그 실질 그 GDP 성장률이 4%에 달할 것이다 전망하고 있어. 4%. 여기 또 보니까 이 관련 이코노미스트가 우리나라 수출은 올해 한 8.3% 증가해서 내년에는 1.9% 정도로 감소로 전환되면서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확 떨어지네. 수출이 8.3에서 1.9면은 그냥 완전 폭락 수준인데 하여튼 그렇게 보고 있어요. 8.3에서 1.9%로. 그 전 세계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그 인플레이션 역시 성장률 둔화로 완화될 것이다. 그런 설명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그 물가 상승률은 한 2.3%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한 1.9%로 해가지고 한국은행 그 목표치보다는 낮아질 것 같다 보고 있어요. 물가 상승률이. 그래서 내년 한 1월에 금리를 올리면은 금리 인상은 상당 기간 중단되거나 아니면 끝날 것 같다. 중단되거나 끝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코스피 지수 상단을 3,500으로 제시를 해요. 3,500 제시를 했고 그 CS는 얼마였냐? CS는 한 3,400 정도로 본 것 같아요. 이것보다는 높다. 노무라가 3,500, CS는 3,400. 그 이에 앞서 골드만삭스, 뭐 모건 스탠리 이런 애들은 내년에 코스피 상단을 한 3,350. 골드만은 3,350, 모건 스탠리는 한 3,000 정도로 각각 하향한 바 있어. 야, 3,000이면 뭐 오르지 않다는 건데. 모건 스탠리는 아주 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종전에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낮춰요. 중립으로 낮춘다. 그럼 중립으로 낮추는 것보다 투자하지 말라는 거지 결국은. 그런 이야기를 내뱉었어요. 골드만 애들이. 투자 의견은 중립이다. 하여튼 그 코스피 그 예상의 그 주가 수익 비율 있죠. 그 퍼저 PER 이걸 9배로 잡았을 때 한 3,500선까지 상승이 가능해요. 여전히 한국과 비교될 만한 국가들의 PER이 한 15에서 20배 정도 되니까 그 이상인 경우도 보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여전하다. 결국 코리아는 싸다. 디스카운트는 여전한 거예요. 한국 주식 저평가다. 저평가. 그리고 새로운 정부 정책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 원인인 그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나설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기업들의 지배구조. 제가 봐도 좀 바뀌긴 바뀌어야 돼. 아직까지도 구닥다리예요. 구식다리. 내가 볼 때는 좀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도. 내년 유망 업종은 뭐냐? 공급망 이슈가 해결되시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다. 반도체 자동차. 상당히 와닿죠. 여러분들 반도체. 그래서 반도체 종목은 공급 이슈가 해결되면은 재고를 쌓아두기 위한 기업의 수요만으로도 충분한 반등이 가능할 거다. 수요만으로 충분한 반등이 가능할 거다. 그래서 특히 삼성전자 메모리 기업들의 경우에 볼 때는 그 우려가 주가에 미리 선반영됐어요. 그만큼 이슈 해결 시 상승 여력이 높아요. 상승 여력. 벌써 선반영된 거예요. 선반영. 마법의 단어. 그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이미 4분기부터 개선을 체감한 기업도 있는 만큼 내년에 회복이 기대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노무라에서. 그 추천 종목은 뭐냐? 삼성, 하이닉스, 기아, 네이버, 삼성 바이오로직스, LG화학, 삼성 SDI, NC소프트, SKC, 신세계. 뭐 다 좋은 것들 다 우량 기업들이네요. 하여튼 삼성과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추천 종목이다. 노무라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결론은 코스피 3,500선까지 간다. 과연 갈까요?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원래 뭐 증권사는 그렇게 예상하는데 그런 예상한다는 내용들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냥 뭐 좋게 보느냐 안 좋게 보느냐 그 큰 흐름만 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3교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주신다고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우리 깐돌이 오빠 부지런히 달려왔는데 많이 부족해요.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그 댓글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격려의 댓글 잘 읽고 저도 틈틈이 여러분들한테 답글 달도록 노력할게요. 오늘도 편안하고 재미있고 즐거운 하루 연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